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부 가족상담의 이해에서 제3장 가족생활 주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동현, 윤인자, 박미경, 유지연, 도혜인, 조예리, 정완종, 박기론, 김희정, 김지혜. 출석을 보니까 지금 현재 김동현, 윤인자, 박미경, 정완종, 김희정이가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고 출석도 매일 하고 있네요. 예, 칭찬드립니다. 면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어쩌면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이번에는 수업 끝에 올려놓을 테니까 질문이 있거나 이럴 때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 학생에게 좀더 면대면 수업은 아니지만 그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가족생활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생활 목차로는 첫째 가족생활 주기의 의, 그리고 둘째 가족생활 주기의 발달 과제, 그리고 셋째 새로운 동양의 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출석이 모두 다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잘 따라와 주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또 저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족생활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생활 주기란 가족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체계로 간주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족 내의 발달적인 내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생활 주기의 단계에 속해 있는 가족은 또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또 비슷한 경험을 함께하고 또 비슷한 발달 과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발달 단계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면 그 단계에 고쳐가는 것처럼 가족의 경우에도 어떤 단계에 그 과제가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발달 단계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적응의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족생활 주기상의 어떤 위기와 부적응은 가족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족생활 주기의 관점은 단계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 어떤 과업을 중시하고 또 단계별 발달 과업의 성취 여부는 정상이나 문제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앤더슨과 사바텔리는 가족 발달과 맥락에 반응하여 가족이 수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업을 1차 과업, 2차 과업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가족생활 주기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자녀의 독립과 부모의 통제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가족이 가진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가족 생활의 주된 역할이 자녀 출산이나 양육 중심에서 자녀의 교육과 부부 중심으로 현재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부부만 남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 남게 되는 노년기에 해당하는 그 주기는 생활주기 후반으로 이 주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가족의 생활 실태를 근거로 해서 가족 생활 주기를 나누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발달 과제와 가족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 생활 주기에서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어떤 발달 단계에서 다음의 발달 단계로 이행을 할 때 상담사는 각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 주기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 발달 과제를 이행하는 그 과정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 수 있는가와 연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가족의 히스토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가족이 정서적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달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이 수행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대개 믿음이나 기대나 가치 등을 공유하는 정서적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생활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발달 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개인별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고요. 과제가 있고 또 가족이 공동으로 그것을 이행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단계별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융합이 되어야 가족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개인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는 부적응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담사의 기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족들이 가진 문제 때문에 가족 스트레스가 일어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가족 스트레스 배웠죠.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에 직면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그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퇴행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발달 과업을 이행하려면 상담사들이 그러한 가족의 히스토리나 부적응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가족생활 주기에서 1차 과업은 가족의 특성이나 어떤 형태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공통적이며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떤 과업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정체성 형성이나 경계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이런 것을 조정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그리고 가정 관리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고안 이런 것들이 1차 과업에 속하고요. 2차 과업은 가족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 스트레스 그리고 변화에 반응해서 전략과 규칙을 조정할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족이 개방성, 적응력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주기의 특정 단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족 생활 주기의 단계에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러한 것들은 적응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가족 생활 주기상의 위기와 또 부적응,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그 내담자가 처한 가족의 생활 주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그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예전에 이제 가족들이 오히려 더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끈끈하다라고 하나 그런 부분들이 현대보다 훨씬 더 밀착되어 있고 애착관계도 훨씬 더 이렇게 성립이 지금보다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잘 이렇게 서로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너무 지나치게 애착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노후 문제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부모 모셔야 되고 당연히 함께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그 생활의 형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문제 요인들도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핵가족화 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들이 심각한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생활 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서적 발달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것은 특유한 단계와 경과를 가진 가족들의 움직임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중거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란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당면한 어떤 위기나 문제 행동은 그 가족이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발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보다 잘 파악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최근 생활주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발달 과제가 달성되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크다란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출생부터 5, 6세까지의 한 개인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보았던 결정론의 시각과는 다르게 인생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정신적 성장에 대해서 보다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생활 주기의 어떤 이론들은 발달론적 관점의 성인기 이후 노년까지의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또한 사회적인 변화를 그 이전의 발달 과정과 연결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정신적 성장에 대해서는 보다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에 의해서 가족생활 주기의 역사적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의 관점은 각 개인의 생활주기 이론을 토대로 하므로 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 과제에는 어떤 사회가 개인 또는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 주기는 영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라는 한 개인의 시간적 변천을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한 가족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선 질 바크는 가족 발달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가족을 한 단위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달이란 가족은 일정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전체로서 정해진 어떤 발달 단계에서 얘기된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라운트리는 개인의 발달처럼 가족에게도 주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가족생활 주기라는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농촌 사회학자인 소로킨이
경제적인 자립을 시작한 신혼부부 단계, 자녀를 기르는 단계, 그리고 자녀가 자립하여 부모를 떠나는 단계, 부부만 생활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그 후 비젤로에 의해서 7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족생활 주기 연구는 1948년 힐과 듀발의 연구로 가족을 각 구성원의 개별적 생활 주기의 집합으로 취급하였고요. 그들은 가족이 이와 같은 집합 안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957년에 듀발은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성장, 죽음 등 가족 수가 줄거나 또 아니면 느는 것을 중심적 사건으로 설정해서 가족생활 주기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가족 심리적 접근보다는 사회학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1950에서 1960년대에 보웬이나 에커먼, 잭슨, 사티어 등 가족을 주로 만나는 상담사들이 자신의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가족 발달 또는 가족생활 주기의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웬은 가족에게 치료적 어떤 접근을 하기에는 앞서 가족 평가를 통해서 가족생활 주기의 전체상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의 개념을 가족치료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헤일리입니다. 그는 가족이 생활주기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두려워하거나 그 전이를 이루지 못하고 갇혀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한 자녀는 청년기에 독립하기가 어렵고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 가족치료의 미누치는 가족이 환경적, 발달적 어떤 도전에 직면하여 적절한 구조적 변화를 이루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생활 발달 주기에서 1980년 카트와 맥골드릭은 일반 체계 이론을 통합한 새로운 가족생활 주기의 개념을 정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의 기본적인 단계를 나눌 때 현대사회의 새로운 동향이 반영된 과제를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새로운 경향이라는 것은 소속되지 않은 어른과 이혼 및 재혼 가정을 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원가족과 결혼가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어른의 기관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족의 출발점, 즉 첫 단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에 동반하는 가족생활 주기의 혼란과 그러한 가족들에 대한 발달 과제를 가족이라는 전체 속에서 관계를 확대하거나 축소 그리고 재편성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안한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는 실제 가족 상담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주기의 관점에서 가족 역동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 행동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가족의 항상성, 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종 구속입니다. 그리고 거짓 상호작용, 또 부모의 어떤 연합, 또 세대 간 경계의 확립, 또 성별 역할의 어떤 유지나 가족 신화, 규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개념의 대부분은 조현병, 여러분 아시죠? 조현병의 가족 연구에서 발전된 것인데요. 현재는 어떤 문제를 가진 가족 관계나 가족 역동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한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 단계별의 간단한 어떤 고찰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살펴보면 원 가족과 앞으로 만들어갈 결혼가족 중간에 있으며 또 원가족에서는 분리되어서나 아직 다른 가족을 구성하지 않아서 소속되지 않은 어른의 단계입니다. 그죠? 여기에 6개의 단계를 발달 단계를 나누어서 가족생활 발달 주기 있죠. 거기에서 6개의 발달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면 결혼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족 결합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헌신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부부 체계가 형성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자녀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됨으로 해서 자녀의 등장은 또 가족 체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인데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자립하기 위한 단계적이지만 또 여기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섯 번째 살펴보면 자녀가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젊은 세대가 자립하는 시기이고요. 또 조부모가 노약해서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부모 세대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노후인데요. 부모 세대는 이제 조부모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만 남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이나 사회생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6가지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카트와 맥골 들이기 이렇게 기본 단계를 나누어서 자기들이 발표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살펴본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생활 발달 주기입니다. 자, 이러한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생활 발달 주기에서 6가지 단계에서 살펴본 개인들은 원가족에서 자신이 분화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을 계기로 원가족과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체계에서 새로운 부모 자녀 체계가 더해지는 그런 체계가 가족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족 확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역할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경계를 유연하게 하는 역할을 청소년들이 또 태어난 이 시기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 발달 과제를 수용하던 부모로서의 어떤 가족 체계보다 부부 체계로 중심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사회에서 자립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녀를 평등한 어른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인척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윗세대의 어떤 질병이나 죽음과도 직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세대가 가족 속에서 보다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윗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며 수용하는 그런 역할과 돌보는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번 시간의 가족생활 주기에서 한국인의 가족생활 주기는 조금 전 설명한 체계론적 관점 가족생활 발달 주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 자녀 아동기, 또 청소년기, 독립기,
노년기 이렇게 6가지 어떤 단계로 살펴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 생활의 어떤 가정의 특성들을 여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펴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공통적인 어떤 가족 문제는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고 대화의 단절 그리고 부부 갈등 불화 그리고 폭력 그리고 이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좀 더 정서적인 문제에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은 문제 해결하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서적인 부분에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게 일출일까요? 일몰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